A형 간염은 수인성 전염병인데 환자 수가 지난 2005년 800명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5,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신체 접촉만으로도 전염 가능한 A형 간염. 방치하면 간에 치명적 손상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 치료약은 없지만 예방 백신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지금 이 시간 간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A형 간염입니다. 최근에 A형 간염 환자가 늘어나면서 말이죠. 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A형 간염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종플루 못지않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 A형 간염은 감기와 비슷해서요. 조기 진단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다른 간염 바이러스와 달리 전염성이 또 강해서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그 오늘 이 시간에 A형 간염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A형 간염에 대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인천성모병원 간담도센터장이십니다. 정기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병기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A형 간염 하면 이제 한동안 국내에서는 뭐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이렇게 없었던 뭐 그런 바이러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최근에 A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분들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죠? 네. A형 간염은 A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네. 이 간에서 이 급성 염증성 간질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난해만 해도 A형 간염의 발생 그 빈도를 보면은 15,000명 이상의 이제 발생이 되는데 네. 지난 2008년에 보면은 2008년에 비해서 한 90% 이상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네. 그 옛날에는 사실 그 A형 간염이 별로 관심도 끌지 않고 네네. 또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 안 하고 지나갔는데 네.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그 식생활이 이제 개선이 되고 또 영양 상태가 호전이 되고 그러면서 어린애들한테 A형 간염에 걸릴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 A형 간염에 대한 면역 항체가 형성이 안 되고 많이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면역력이 없는 어린이 또 청소년 젊은 사람들한테서 간염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그러면 감염 그 경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네.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비해서 A형 간염은 경구 감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염된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라든지 또는 수지를 물을 먹고서는 그게 이제 바이러스 균이 간에 들어가면 간에서 이제 급성 간염을 일으키고 그 난 다음에는 장을 통해서 변이로 대변이로 빠져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인분의 오염된 음식이라든지 또는 물을 먹었을 때 간염이 대량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여름철 홍수가 지난 다음에 네. 다른 전염병도 많이 이제 창궐한다고 주의보를 나는 건 마찬가지로 A형 간염도 그렇게 장마 홍수 다음에 이렇게 유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름철에. 네, 그 아무래도 그 위생 상태가 좀 안 좋은 그런 곳에 좀 A형 간염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 요즘 또 20, 30대 젊은 층에 이런 A형 간염이 많다고 해서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왜 20, 30대에 이런 A형 바이러스가 많아지는 건가요? 네, 이제 그 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그 어린 애들한테도 간염 항체가 많이 생기고 어린 애들한테는 증세가 없이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고 말았는데 네. 지금 현대 와서는 위생 상태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감염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항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린애들이 한 20, 30년 후에 청소년 내지는 젊은 사람이 됐을 때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네.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40, 50대에서는 뭐 A형 간염 같은 거 뭐 특히 뭐 걱정을 따로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요? 그 A형 간염이 40, 50대에서는 네. 잘 발생 않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대개 이제 그 면역 항체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10% 정도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A형 간염이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A형 간염은 이제 어릴 때 이제 감기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데 성인에서는
한번 걸리면 면역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한 A형 간염 환자 1000명에 한두 명 정도는 병이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이 돼서 뭐 간이식을 받거나 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좀 위험한 관계까지 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노출의 위험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임산부인 경우에도 그 항체가 없는 임산부에 있어서는 위험성은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항체가 없는 임산부의 경우에 A형 간염이 걸렸으면 그 모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태아로 이렇게 가는 일은 별로 없는 거로 생각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이 조산이라든지 네. 또는 무슨 임신의 합병증 그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 A형 간염을 종종 이제 감기의 증상과 좀 이렇게 혼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A형 감염의 이 증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A형 간염은 저 바이러스균이 몸에 들어오면은 약 4주 정도의 그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잠복기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보면은 뭐 피곤하다든지 또 메시껍고 또 토하는 수도 있고 또 두통 또 근육통 나면서 아주 높은 고열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황달이 나타나고 소변이 노랗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발견될 수가 있는데요. 그 밖에 이제 위장 증세로는 소화 장애도 오고 네. 또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그다음에 이제 잦은 설사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살 감기 증세가 한 2, 3일 이상 간다 그러면 이 급성 간염이 아닌가 꼭 거기에 대한 병원의 진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도요, 한 4주 정도를 고열과 함께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허. 결국은 황달 때문에 응급실로 가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됐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감기 증세가 오래 간다든지 이제 좀 입맛이 있고 밥을 못 먹는 그런 증세가 있을 때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찰을 하면은 눈이 노라진다든지 피부가 노랗고 이제 그런 증세가 있고 복통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감기보다는 급성 간염에 유의를 해서 혈액 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를 하면은 진단을 붙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A형 간염이 의심될 경우에 이제 어떤 검사를 받고 또 치료를 하는지요. 저희들이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감기 몸살과 비슷한 A형 간염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감기로 오해하고 감기약을 먹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아 감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A형 간염의 감염 여부는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혈청 속 간 분해 효소인 GOT, GPT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OT, GPT 효소가 올라가는 것도 물론 이제 필요하고 그 중에서 그런 간염 중에서 원인이 뭔가 볼 때 이제 항체 검사. 초기에 나타나는 항체가 IgM이고 나중에 나타나는 게 IgG인데 IgM 항체가 양성으로 나타나면은 한 90% 이상 다 A형 간염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기 때문에 아주 다른 간염에 비해서 쉽게 진단할 수가 있죠. A형 간염은 6세 이하 어린이가 감염되면 보통 감기처럼 앓고 지나간 뒤 그에 따른 항체가 생기는 반면 성인이 감염되면 입원해야 할 만큼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4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나므로 발견했을 땐 이미 간 손상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 그 담즙 정체성 간염식으로 나타나서 황달이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가장 무서운 거는 간부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격성 간부전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대부분에서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0명당 한 서너 명 정도는 그런 걸로 해서 A형 간염 환자 중에서 그 정도는 사망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식기를 같이 쓰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등 작은 신체 접촉만으로도 전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형 간염은 전염력이 강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약이 없는데 혈액 검사 시 항체가 없다면 A형 간염이 발병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바이러스를 통째로 넣어주되 바이러스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서
몸이 일단 싸워서 이기게끔 한번 경험하게끔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약독화 생백신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통째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조금 떼내서 넣어주는 거를 이제 사백신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약독화 생백신은 아니죠. 아니고 네, 사백신에 해당이 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 우리 몸에 항체가 없는 만큼 평소에도 깨끗한 습관으로 A형 간염을 이겨내자. 아, 네, 교수님, 저희가 그 화면에서 본 것처럼요, 이미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후에 어떤 후유증이나 증상적인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A형 간염은 만성으로 진행이 안 되고 급성으로 앓고 나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후유증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성인에서 발생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서 입원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 경우에는 회복이 2, 3개월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개 완치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A형 간염의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혹시 A형 간염이 A형 간암으로 또 간암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 경로는? 아, 네. A형 간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만성화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는데 거기에 비해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급성 간염을 앓고 난 후에 만성 간염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성 간염이 이제 오래되면은 간 경변증이라든지 간암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하. 네. 그 결국 뭐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왜 백신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A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백신을 맞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항체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맞는 게 좋을까요? 아, 네. 아주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저희들도 2, 3년 전만 해도 그 환자 발생률이 한 2, 300명, 3, 400명밖에 전국적으로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A형 간염 백신이라든지 또는 그 예방주사나 또 이 항체 검사를 얘기할 때는 우선 먼저 항체 검사를 한 다음에 예방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권했는데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폭발적으로 유행을 하는 시점에 와서는 사실 그 항체 검사보다도 우선 예방주사를 맞춰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 이제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1회 주사를 맞으면 평생 예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항체가 평생 유지가 되기 때문에 평생 예방이 될 수가 있는데 대개 2번 맞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린애들에서 예방 프로그램은 신생아 때 이제 전부 맞춰주는데 A형 간염은 그동안에 관심이 별로 적어서 그런 예방 프로그램에 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항체 보유율이 이제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놨으면 좋겠는데 아직 가격이 조금 높은 거, 비싼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방 백신을 2회 정도로 본다고 그러는데 시기는 어떻게 봅니까? 2회를 네, 시기는 6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2번 놓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바로 접종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A형 간염 바이러스도 문제지만요. 그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또 되는 게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이 B형과 C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죠. A형 간염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에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간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과연 ABC형 간염은 모두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걸까? 시민들은 ABC형 간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예방이 가능하니까 주사를 맞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피할 것 같기도 하고요. 칫솔이나요, 막 면도기 같은 거 같이 사용하면은 없는다고. 주사를 맞으면은 예방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한 번 걸리면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당연히 이렇게 꺼려 하겠죠. 그 시대가 좋아져가지고요. 약이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백신이 있는 것만 예방 가능하다고. 설문조사 결과 예방 가능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모든 간염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A형 간염과 B형 간염 경우에는 효과적인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만 C형 간염에는 효과적인 예방 백신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다?
현재 예방 백신이 없는 C형 간염. 특히 발병한 지 20-30년이 지나 합병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배에 물이 차는 복수라든가 아니면 식도에 혈관이 간이 묻어서 식도 혈관이 커지는 식도 정맥류 거기서 출혈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간세포암 같은 간암 같은 암 질환이 발생을 해서야 그때가 돼서야 어떤 몸에 힘든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에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많아 예방 백신이 없는 C형 간염. 그 대신 ABC형 간염 중 유일하게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사제인 인터페론과 경구약인 리바비린을 병행하는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인터페론이란 주사하고 라미뷰드린이란 먹는 약 둘 다 항바이러스제고 인터페론은 이제 면역 조절 기능이 있는 항바이러스제인데 두 가지 약제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 타입이 1형이 있고 2형이 있는데 1형은 보통 이제 1년, 2형은 보통 6개월 그런 그 기간인데 그 구체적으로 약 용량 이런 걸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 인터페론이란 주사하고 라미뷰딘이란 경구 먹는 약 두 가지를 같이 C형 간염 치료는. 그렇다면 B형 간염은 어떨까? B형 간염은 우리나라 인구의 6-7%가 보균자일 정도로 감염률이 높은 질환. 한번 발병하면 평생 B형 간염 보균자가 된다. B형 간염 역시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어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이런 경우 간염이 점점 만성화되면서 간 경변증을 일으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대개는 어머니한테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순간이나 아니면은 이 굉장히 어린 시기에 어머니와 이제 밀접하게 접촉을 오랫동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자꾸 이제 아래쪽으로 전염이 되고 하는 식으로 돼서 B형 간염 환자들이 계속 그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B형 간염 환자들은 혈액과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어머니와 자식 간의 감염, 즉 모자 감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 감염이란 B형 간염 보균자인 여성이 출산과 동시에 체액과 혈액을 통해 태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다행히 예방 백신이 있는 B형 간염. 백신 접종은 6개월의 간격을 두고 총 3번 접종하게 되며 이것으로 80% 이상에게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생긴다. 대개 예방 접종을 한 번 접종을 하게 되면은 항체 역가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면역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면역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추가 접종을 해야 되고요. 걸리고 나서 후회 말고 예방 백신으로 간을 지키자. 네, 충분히 쉬면 저절로 회복되는 A형과 달리 B형, C형의 경우 만성이 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그 B형 간염 보균자 같은 경우에는 그 A형 간염 백신을 맞아야 되나요? 아니면 맞지 않아도 되는 건죠? 네. 그 B형 간염 보균자나 B형 간염 환자인 경우에 그 A형 급성 간염이 중보기로 감염이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간 질환의 간 손상이 더 진행이 되고 또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보균자라도 예방차를 맞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그럼 정말 더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간염 그러면 A형, B형, C형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 중에서 가장 좀 위험한 바이러스는 어느 바이러스죠? A형 간염 바이러스는 만성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완치가 되니까. 그렇지만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만성으로 진행되고 또 오래되면 간경변 또 간암 이제 합병증도 생겨서 환자가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B형 간염, C형 간염이 제일 그 나쁜 그런 바이러스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감염 형태가 B형 간염은 모자 감염으로서 수직 감염이 돼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간염을 앓고 나가는 데 반해서 젊은 층에서 이 행적으로다가 사회생활하면서 걸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간경변이나 간암의 합병증 같은 것도 B형 간염에서는 30대, 40, 50대 한참 일할 나이에 이제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C형 간염은 60, 70대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 것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A형이나 B형이나 C형이나 뭐 그 어느 것도 뭐 안전한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어떤 게 낫냐 그러면 A형이 조금 네. 조금 낫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그나마 들어요. 만성화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교수님 저희가 마지막으로요 정리 좀 해주세요. 저희가 A형 간염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A형 간염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의 화장실 개량이라든지 네. 또 식품 취급자의 위생 관리, 또 식수염, 오염 관리, 그리고 이제 인분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의 이 개량, 보급 같은 그런 국가적 지원이 필요를 하고 네. 또 개인적으로는 화장실에서 손 씻기라든지 또 간염 바이러스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끓인 물을 먹고 그다음에 음식을 익혀서 먹고 그러는 것만으로도 A형 간염이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방 주사를 맞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 위생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철저한 또 저희들이 또 주의, 환경,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국가의 관계 부처에 큰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인천성모병원의 간 담도센터 정규원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2009년에 그 신종플루의 해였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올해 2010년은 A형 간염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평소 손 씻기든 개인 위생 관리로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너무 뭐 미리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조금 위생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 백신이라고 하니까요. 그 A형 간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백신을 맞으시고요. 하루빨리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A형 간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한 주는 우리가 또 간을 좀 예뻐하는 술도 좀 줄이고 말이죠. 그런 한 주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봄의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 국민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중이염, 축농증 등의 합병증 발생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현대인의 난치병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